네, 시장이 5월을 비교적 잘 넘긴 거죠. 저희가 뭐 세린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든든히 잘 버티면서 넘어갔고요. 이제 6월에 들어서 첫날 그리고 둘째 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좀 오르고 있고 미국은 첫날부터 오른 것이죠. 6월 한 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증시 올랐고 오늘 네. 국내 증시도 오릅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이미 이제 뭐 끝난 걸로 다 봐야 되고요. 네. 뭐를 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예, 일단은 뭐 6월 첫날 네. 첫 거래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가 좀 궁금했는데 미국은 일단 강하게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저래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6월 13, 14 그 무렵이죠. 저 FOMC 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거래일 기준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좀 이 강세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뭐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이렇게 랠리가 나오잖아요. 네. 적어도 이 부채 한도 상향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제 좀 전에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나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이것도 지금 조금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없이 그냥 동결로 갈 거다 하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스킵한다는 거죠. 네. 뛰어넘겠다 그런 이렇게들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늘 얘기해오던 대로 뭐 또 데이터 디펜던트,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지표 보면서 가겠다 했는데 여기는 물음표를 제가 붙인 이유는 과연 데이터 디펜던트로 갈 수 있겠는가 연준이. 왜 정치권도 그랬다시피 연준도 마찬가지. 내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것이 조금 연준이든 정치권이든 자신들의 어떤 소신을 갖다가 이렇게 펼치기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정치권도 시장도 다 인식하는 거죠. 시장이 인식하는 것은 의회도 그리고 연준도 판 깨는 거는 못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나 뭐를 보나 해서 비관적인 좀 하방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했던 세력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항복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의 힘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업종별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그리고 또 지수별 차별화는 뭐 양극화와 차별화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뭐 연준이나 정치권이나 할 것 없이 자 S&P 500 지수 월간 차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보고 있는 게 여전히 이 가설은 아직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조정 끝났느냐 아니면 이게 A, B, C 해서 C파가 남아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6월, 7월 요 6, 7, 8 이 여름 동안에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진짜 강한 장이 한번 오는 겁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완전 플러스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요 부분을 한번 보자 말이죠. 요때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 할 때였는데 처음에는 존 맥케인하고 붙었고 두 번째 재선에 임할 때는 밋 romney하고 붙어가지고 둘 다 좀 약했죠. 네. 약했는데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 이렇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금융위기로 이렇게 했던 이 시기에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그러고 나서 돈 풀어서 이제 해결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2011년 8월 5일 날 S&P가 신용 등급 강등하고 이때도 국가 부채 한도로 해서 조금 한 두 달 진통이 있었죠. 요게 조금은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후폭풍이 있어서 뭐 상대가 약체였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이런 걸로 공화당이 좀 뭐랄까요, 표를 좀 잃었다고 할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번에도 그거 했던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연준도 만들고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요즘 이렇게 연준 인사 가운데 이 사람이 요즘 외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필립 제퍼슨이라고 해서 연준 이사였거든요. 네. 연준 이사였는데 연초에 라일 브레이나드, 우리가 잘 아는 그 금발의 라일 브레이나드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돼 가고 나서 지금 부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지금 한 반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0일, 13일인가 그 무렵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를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부의장으로 지명했으면 제롬 파월 다음으로 그거 하는데
브레이나드도 굉장히 연준 내의 실세 또 민주당 그거 소속으로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 31일 날 이 양반의 연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적어도 앤리스트 스킵입니다. 적어도 스킵은 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올리고 말고는 차차 보더라도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분의 이 표현 말이에요. 이 워딩이 재밌습니다. 여기 이 줄건 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네. 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나의 개인적인 견해지 연준 FOMC 내의 다른 동료들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갑니다. 하긴 가는데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그래서 6월 달에는 금리 안 올리고 갈 것처럼 시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 금리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시장은 뒷부분은 거의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앞부분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프슨이 무슨 시그널을 줬나 하면 rate pause예요. rate pause is on the way. 지금 이제 금리 이번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그러나 후에 좀 더 올릴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6월 달 당장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6월 달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또 강력한 사인이 나왔죠. 이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썼습니다. 연준이 지금 스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but hike late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거 한다. 근데 이 기사에도 큼지막하게 사진을 올리기를 이 필립 제프슨 이 부의장 지명자 이 사람이 상당한 신호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볼 레벨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S&P 500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 절반 넘어섰고 절반 넘어섰는데 이게 얼마 걸렸습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대여섯 번 걸리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렸으나 올라섰고 올라섰으면 그러면 4,300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4,300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고 다음 FOMC 지금 다가오는 FOMC 때까지 이 안에 캔들을 대충 집어넣더라도 네네.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고민스럽겠죠. 그동안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는 맥시를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조정 끝났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부터는 강세장이 시작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이 절반을 돌려 세우고 지금 61.8% 트라이하는 와중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절반을 확실히 넘어섰느냐 하는 부분이 컨펌은 안 되었습니다. 네.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 표현이 재밌네요. 글로벌 모니터 기사에서 조금 재인용합니다만 밀러 타박 증권사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가 말이죠. 최근에 이 포물스 같은 상승 이후에는 매우 조심하고 극도로 민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도 이 45도로 올라가는 느낌하고 갑자기 여기서 뭔가 다급하게 확 그러면서 가는 거.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24%씩 오르고 네. 하는 한 5% 빠졌다가 그 다음날 5%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장. 그러다 보니 이 올라가는 각도가 일치할 때는 즐기기는 즐기되 잘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다 보니 거기다가 달러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달러도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달러 풀릴 거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또 접힐 만한 레벨입니다. 이 선만 보시더라도. 달러엔도 마찬가지죠. 얼추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 강하게 왔습니다만 이쯤 기술적 저항 구간이 오니까 또 접히죠. 달러 위안도 살짝 접히죠. 네. 달러 원 환율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요거만 넘어서면은 뭐 2,600대. 그래서 아까 4,300 트라이 한다면은 여기서 뭐 절반인 2,720 이거는 좀 과하더라도 적어도 2,600 한 20라운드까지는 네. FOMC 전에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겠는가. 그 이번에 와중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지간한 네. 우리 개인 투자들 갖고 계신 주요 종목들은 아직도 이 공방입니다. 61선. 예. 알겠습니다. 자, 한 2주 남았습니다. FOMC 회의가. 그 전까지는 시장이요. 오늘 그거 환율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4원 정도 빠지면서 1,300원 초반까지 갔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상승의 분위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